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농지법에 보면 농지의 1장의 2조 농업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강에서 좀 궁금해했던 분들 농지란 무엇인가의 부분에서 임야인데 농사를 지은 경우 농지인가 양도세는 어떻게 적용받는가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식품부 그리고 국세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고요. 2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야인데 오래동안 농사를 지은 게 농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중에는 임야인데 농업경영체 등록된 분도 있으세요. 보시면 임야인 경우에 농지법 시행령 개정 2016년 1월 20일 이전에 임야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경작지 또는 목초, 종모,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묘, 묘목재료, 재배지로 이용되거나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임야라도 농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는 아닙니다. 해당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땅이 임야긴 하지만 농지로서 인정받고 싶으면 2016년 1월 20일 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입니다.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농지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니면 형지를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가수, 뽕나무, 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지로 이용된 경우 농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임야를 내가 농지로 바꿀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날이 2016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후에 임야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어도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아서 개간 허가를 받아 가지고 농지로서 지목을 변경해야만이 농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많이 물어보세요. 또 임야인 경우 예전에는 임야에다가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양도세의 경우 농지로서 인정을 받으면 8년 작용을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또 10% 감면이 되잖아요. 10% 중과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2016년 이전에 계속해서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농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양도세 할 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야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한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지목을 판단할 때 사실상 현황에 따르다 지목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무상 등재 상황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판단할 때는 지목보다 현황이 우선이다. 그리고 아리까리 할 때는 지목을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야지만 오랫동안 내가 농사를 지었다는 게 확실하게 현황적으로 판명이 될 경우 농작물을 지어서 판매를 했다든지 출하 영수증이라든지 판매 영수증이 있다든지 오랫동안 경작했으면 비료라든지 농기구 구매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또 영농일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농일지를 적으면 국세청에서는 많이 인정을 해준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받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문의하시는 분들은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어떤 요건을 내가 갖춰줘야 감면받을 수 있는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시고 질의를 하셔야 돼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돼요? 안 돼요?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거를 갖춰야만이 감면받을 수 있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강에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임야 농지에 대해서 임야 양도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요 저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농림축산부에 질의를 해서 얻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1강의 내용 중에 헷갈렸던 부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농림진흥지역인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사실이고요. 농림진흥지역이라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살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비닐하우스도 330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농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500제곱미터다 그러면 300제곱미터에 비닐하우스 짓고
나머지는 활용하겠다 했을 경우에 농지증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인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하잖아요. 좀 오해를 하시는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농림진흥지역은 농업 경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살 수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군구 담당자들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홍성에서도 문의가 오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알아보니까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됐습니다. 농업 경영에 활용하실 분은 200평이라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란 무엇인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인데요, 핵심적인 거는 농업인 같은 경우에 이런 혜택이 있죠. 농업인 확인서류를 발급하는데, 자, 농지 취득 시 50% 감면이 됩니다. 물론 내가 2년 이상 농업인이어야 되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도 있고요. 농지 전용 부담금이 면제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50% 감면됩니다. 농업축산업 할 때 경영자금도 지원이 되고요. 농지연금 가입 가능하고 면세유 가능하고 여성 농업인 경우 생생카드가 발급되고 농기계 임대 서비스 지원 혜택이 있다. 시골에서 수만 평 농사를 짓고 하루 종일 일하는 분만이 농업인이 아니다. 도시농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강의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3조입니다.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애매하긴 한데요, 이장님한테 이제 확인서를 받는 겁니다. 이런 것도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 자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농업 경영이 가능하고 농업인 자격을 준다는 거죠. 농림진흥지역일지라도 1,000제곱미터 이상만 된다 아닙니다. 500제곱미터라도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농림진흥지역에 비닐하우스 100평 정도 할 거다 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긴 대가축, 두두, 중가축, 10두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축산업을 해도 농업인 확인서가 발급이 된다. 농업인이다. 가능합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자입니다. 판매액이 120만 원, 이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농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농업인입니다. 농지법 시행령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법이 있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농업인의 기준, 이것도 농업인인 거예요. 없는 것 중에 보면 4번, 5번이 없죠. 농지법 시행령이 없는 거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아니면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 내가 그런 땅이 없어도 농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법이나 영농조합법인의 재직증명서가 있고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아마 새로운 소식일 겁니다. 다른 법에 또 있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있는데요, 누에씨를 0.5상자 이상 누에를 사육하는 자, 누에를 사육해도 농업이 될 수 있다는 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있는 것 중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시행령상 농업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내가 660제곱미터 밖에 없다. 660제곱미터는 한 200평 정도잖아요. 아, 농업인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농업협동조합법상 채소나 과수, 화훼를 재배하는 자 가능한 거니까 전화 걸어서 어떤 거를 재배해야 되죠? 채소나 화훼니까요. 가능하잖아요. 이거를 해서 농업인 자격을 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농업인인 경우 어떤 결을 발급받냐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안이 있습니다. 2022년에 개정 고시가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농업인 같은 경우 농지 원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농지 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바뀌니까 이런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농업인 확인서를 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 하나가 있냐면 임원 및 산촌 진흥 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밤나무 5,000제곱미터 이상, 잣나무 1만 제곱미터 이상, 표고자목 200세제곱미터 이상, 이런 분들도 농업인 확인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농지법 시행령,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또 하나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임원 및 산촌진흥 총칙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업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 자격을 내가 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 이 자료는요, 제가 블로그에 링크를 해드릴게요. 블로그 들어가시면 읽을 수 있으니까요. 농업인 확인서를 어떻게 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우리는 뭐 1,000제곱미터 이상 땅을 가져야 된다, 그 내용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지 법이 있구나. 농업인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땅이 좀 작더라도 땅이 없더라도 농업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법을 활용해서 농업인이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률에 맞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농업법인입니다. 농업법인도 역시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특수목적법인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가 있죠.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한 명으로도 설립할 수가 있고요. 영농조합법인은 5명이 조합을 이루어야만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농업회사 목적은 8가지인데요.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농어촌 관광 휴황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공급, 종자 생산 및 종중 배양업, 농산물 구매 및 비축 사업, 농기계 기타 장비 임대 수리 보관,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및 관리 이렇게 8가지 항목으로 농업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농업법인이 LH 사태에도 굉장히 철퇴를 맞았는데 무늬만 농업법인이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철퇴를 많이 맞았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일을 8가지 일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농업법인이 생기거든요. 농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잖아요. 먹거리 때문에, 식량 안보 때문에 그런 거니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도 청년 농업인에 관한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법이라든지 특히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제가 교육받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한국식품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귀농, 귀촌 탐색 과정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농사가 정부에서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공부를 하면 알게 되거든요. 저도 조만간에 공부하러 갈 거니까요. 그때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있죠. 귀농, 귀촌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귀농, 귀촌 종합센터에 가시면 어떤 게 지원이 되는지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으니까요.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 은퇴 후에 귀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정보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법인인 경우, 주주인 경우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금은 1억 이상 설정해야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본금 설정할 때는 1억 이상으로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을 만들 때는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시간도 절약되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려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를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법인의 혜택을 한번 봐볼게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인데요. 어떤 혜택을 갖고 있냐면 무엇보다도 법인세 감면, 소득공제 이런 부분이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세되는 것도 굉장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다 면제가 됩니다.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면제가 되거나 50% 감면되는 거죠. 양도소득세도 또한 많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농업법인을 하려는 분들은 세금적인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토지를 매도할 경우에도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내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단순 매매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농업법인인 경우에 철퇴를 맞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시설이 분양은 불허한다. 농업법인 형태를 취하면서 토지 분양을 하니까 부동산 투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법 시행 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또는 관광농원 산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영농법인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후입니다. 2021년 8월 17일 시행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관광농원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상당히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을 명시로 금지했습니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것은 금지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부동산업 영위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동산 법인이 농지를 활용한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 농업법인 형태로 띄면서 부동산업을 영위했을 경우에는 굉장한 처벌이 있다. 벌금이 있다.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농업법인을 하려는 분, 내 목적 사업에 맞게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절세가 굉장히 많이 되니까요. 영농조합법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법인을 할 것인가 전문가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농업법인과 농업인 둘 다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혜택은 아니지만 도시농부로서 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50% 할인 굉장히 큰 거잖아요. 세컨하우스 샀을 때 자동적으로 또 농지는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토지 투자에 대한 이득도 얻을 수 있고 농업인의 혜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농업인이 되려 하거든요. 여러 가지 법령에 있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찍으시고요. 요건을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군면에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이 법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으로 꼭 답변 드리겠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은 담당 기관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요.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고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주시면 이메일로 답변해 드리거나 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프리미엄 회원들만 보는 멤버십 강의니까요. 편안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